내가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켰던 그때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미리 5가지는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나는 그 당시 돈 100원도 없는 방구석 장기 백수였다. 두 번째,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30대 중반까지 직장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세 번째, 육체적 노동으로 벌지 않았으며 집에서 시작했다. 네 번째,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빠르게 모았다. 다섯 번째, 내가 살아온 노력에 비하면 뒤처진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켰다. 나의 인생 이야기가 20대, 30대, 40대 백수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변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전문대 졸업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방구석 백수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20대 때는 누구나 그렇듯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내가 일 못해서 회사에 피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떠들기나 하고 친구들과 담배 피며 당구치고 옆 학교 여학생들과 미팅하며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물론 나쁜 짓을 하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요즘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지는 아니었고 친구들 괴롭히는 애들을 오히려 뜯어말리는 그냥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그리고 수학여행 때 반대표로 장기자랑 춤을 출 정도로 활달한 성격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외향적이고 껄렁거리는 학창시절을 보낸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일찍 시작하거나 뭐든 일단 잘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전문대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내가 일 못해서 피해주면 어떡하지? 나를 채용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 걱정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그 부담감으로 구할 용기가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나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반장 부반장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성적표에 내성적이고 발표를 요함이라고 써 있었고 형은 솔선수범하며 학업이 우수함이라고 항상 써 있었다. 옛날 부모님들은 특히 장남 우선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내가 어린 시절부터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내가 뭘 만지려고 하면 형이 와서 고치게 너는 그냥 놔둬라. 괜히 더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예를 들어 조립하는 제품이 왔을 때 내가 조립을 하려고 하면 형 보고 해달라고 해라. 괜히 또 망가진다. 엄마는 진짜 별것도 아닌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저렇게 말씀하셨다.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괜히 너가 만지다가 더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진짜 자주 하셨다. 솔직히 어릴 때부터 장난감 조립도 나는 좀 못하긴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든지 형 보고 하라고 하니까 더 못하게 된 것 같다. 전자제품을 사면 항상 형이 세팅했고 컴퓨터 망가지면 형이 고쳐줬다. 엄마는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항상 형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형은 내가 뭔가를 서투르게 하고 있으면 야 나와봐. 그거 갖고 와봐. 뭐 이게 어렵다고 하루 종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보다 월등한 존재로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남들보다 처음 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많았던 것 같다. 난 열등감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열등감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성격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오히려 내가 그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 엄마만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된 이유는 형이 고3 때 조금까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형이 고3 때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평소 데려왔던 모범생 친구들이 아니라 좀 까져 보였다. 내가 까졌기 때문에 까진 놈은 까진 놈을 금방 알아본다. 아니나 다를까 여학생들과 미팅하고 성적도 10등 안에 들었던 사람이 14등으로 밀려났던 걸로 기억된다. 형은 대입시험도 예상보다 못 봤는지 아버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인서울대 갈 점수가 안 된다고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셨던 기억이 난다. 나는 반에서 40등 했다가 수능을 운 좋게 잘 봐서 고작 전문대 갔는데도 칭찬을 들었지만 형은 수도권 4년제로 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물론 인서울대에 준하는 학교이다. 그만큼 부모님은 나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셨고 형이 잘 되길 바라셨던 분들이셨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25살 때도 1년간 집에서 게임을 하며 백수 생활을 했는데 26이 되었을 때도 계속 일 안 하고 백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이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엄마는 형부터 신경 쓰자는 말을 자주 하셨고 동생인 너는 밥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천천히 하고 싶은 일 찾아보라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달랐다. 자식 새끼들이 하나같이 집구석에서 다 이 모양이라고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고 그러셨다. 힘들게 돈 벌어도 자식들이 그 모양이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보일러, 하수구 배관 이런 걸 설치하시며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셨고 엄마는 아버지 고생하신다고 1,000원도 아껴 쓰시는 오직 자식 잘 되길 바라는 헌신적인 분이셨다. 집은 서울 나홀로 아파트에 살았고 그냥 밥 굶지 않고 평범한 쇠수저 집안이었다. 그렇게 난 26에도 2년차 백수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형은 취업이 안 된다며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다. 나는 집구석에서 매일 인터넷을 하며 성공한 사람들 글이나 영상을 찾아봤다. 10대 20대가 쇼핑몰에서 돈 많이 벌게 된 이야기, 슈퍼카 끌고 다니고 회사 운영하며 간지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했다. 부럽다. 진짜 존나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돈 많으면 여자도 많이 만나고 진짜 간지나게 살 수 있는데 상상하면 알수록 몸에서 전율이 흘렀다. 나도 쇼핑몰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돈이 없는데 내가 옷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불끈 타올랐던 열정은 1시간 만에 식어버리고
마음이 우울해서 KBS 동행을 봤다.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그렇게 위안을 얻었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20대 백수, 30대 백수 이런 것들을 검색하며 내가 더 행복하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 그렇게 위안을 얻어갔다. 백수는 부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열정이 타올랐다가 1시간만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 난 이것을 백수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다음날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컴퓨터를 켰다. 취업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저기 한번 지원해볼까? 엑셀 가능자 우대? 나는 엑셀 못하는데. 운전 가능자 우대? 나는 면허증만 있고 운전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영어 가능자? 나는 엘리펀트 철자도 모르는데. 파워포인트가 뭐야? 검색해봤다. 신입 경력무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저긴 어떤 회사지? 유령 회사 아냐? 뭐 하는 곳이야? 하루 종일 그 회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 수사대가 되어 검색을 했다. 그리고 결론은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취업 사이트를 닫았다. 요즘 재미있는 영화 없나? 이런 생각에 네이버 평점 높은 영화들을 찾아서 봤고 때로는 각종 성공 다큐,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졌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새로 나온 게임 없나? 이딴 걸 검색했다. 나는 26살이 진짜 많은 나이라 생각했고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했다.